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미군 기지 정화 비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서울시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주변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 배상 소송에서 지난 소송들에 이어 서울시가 이번에도 국가를 상대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20여 년 동안 서울시가 투입한 열세가 120억 원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1년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서울 녹사평역 일대에서 기름범벅 지하수가 쏟아졌습니다. 5년 뒤인 2006년에도 미군 캠프킴 기지 부근에서 기름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미군이 용산 기지 안에 대규모 지하 저장 탱크를 만들어 유류를 보관해 왔는데 여기에서 기름이 새 지하수를 타고 퍼진 겁니다. 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 수십 년째 기름 정화 작업은 지자체인 서울시가, 비용은 우리 정부가 떠맡는 게 현실입니다. 미군 기지 오염이 미군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법무부가 미국 측의 환경 정화 비용 분담을 요구해왔지만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라 여전히 서울시가 이를 도맡고 있는 실정을 전했는데요. 이번 단독 보도를 통해 미군 기지 정화 비용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 상황과 그동안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궁금함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미군 기지 정화 비용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군 기지 정화 비용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 기지 일부를 포함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때 정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관련 문서 개정 여부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고 기지를 반환받았는데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정화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데요. 미국은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반환이 완료된 미군 기지에 대해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합의 문서의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미는 2001년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에 급박한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한 실질적인 위험을 두고 한국은 약 25년 동안 노출됐을 때 10,000명 중 1명에게 암이 발생하는 위해도로 본다고 했는데요. 반면 미국은 3에서 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결정한 경우에만 치유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청원경찰 횡령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충남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서류를 조작해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원경찰이 경비 업무 외에 보상 업무를 맡아오면서 16억 원의 횡령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관리 체계를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작해 실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지인에게 보상금을 송금한 뒤 그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급자가 결제를 해왔지만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A씨가 1년 동안 23차례나 범행을 해온 사실은 인사이동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청원경찰 A씨가 무려 1년 동안 23차례나 횡령을 저질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황을 전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천안시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보상 관련 행정 업무를 하다가 횡령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어쩌다 청원 경찰이 행정 업무를 보게 된 건지 등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자세한 내용 보충을 위해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 인력 부족을 이유로 청원 경찰을 행정 업무에 투입해온 악슬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청원 경찰 현원은 총 31명으로 이 중 3명이 각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청원 경찰은 시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시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해당 인원을 유사한 업무에 종사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정 업무를 맡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천안시의회 제255회 경제산업위원회 정례회에서는 청원경찰 1명이 축구센터에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시는 청원경찰 행정 업무 투입 이유로 행정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한 보상 업무의 경우 공직자들의 기피 현상이 더해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인공강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건조한 사막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 2년치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상 최악의 폭우가 한 번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온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인공 강우 실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상당국이 발표한 공식 강수량은 142mm,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254mm가 관측됐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0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2년 반에 걸쳐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1949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폭우로 많은 기후학자는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강우 실험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폭우로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건물과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려 2년 반에 걸쳐 내려야 할 비가 한 번에 내리면서 일어난 일임을 전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폭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공강우 실험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인공강우가 무엇인지와 이런 날씨 조작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추가된다면 보도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인공강우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인공강우는 구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구름에 요오드와 은이나 소금 같은 구름 씨앗을 뿌리면 구름 씨앗이 구름 속에 물방울 입자들을 뭉쳐 비나 눈이 내리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연 강수량이 90mm 안팎인 아랍에미리트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인공강우 실험을 벌여왔습니다. 미서부나 아랍에미리트같이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선 적은량의 빗물이라도 얻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유타주는 콜로라도 강물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 $240만 투자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10배로 늘렸습니다. 이외에도 인공강우는 대기질을 개선하거나 먹구름을 없애는 데도 쓰이는데요. 중국은 2008년 화창한 날씨에 베이징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 개막식을 앞두고 구름 씨앗을 뿌려 비가 더 빨리 내리도록 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공강우 실험이 주변 지역의 강수량을 줄인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